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 하나요? 크리스마스 기간에. 축구 유튜버는 네. 비슷하죠. 그냥 축구 보고 네. 그냥 집에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 가 언제입니까? 예? 자, 주간쟁이 리뷰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왔습니다. 업로드는 금요일이 될 거니까 크리스마스 주간이 끝나고 되겠습니다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 하나요? 크리스마스 기간에. 축구 유튜버는 네. 비슷하죠. 그냥 축구 보고 네. 그냥 집에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생활이 있는데 그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나요? 네. 진짜?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다? 네. 그냥 뭐 친구들이랑 약속도 없고? 친구들은 다 이렇게 좀 짝이 있고 어허. 그냥 뭐 결혼한 친구들도 이제 슬슬 그래, 나이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네, 그렇고 저는 뭐 집에서 그 흑백 요리사인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그거를 좀 보고 보려고요. 있군요. 보려고요. 이제 쭉 한번 나온 것까지. 네, 마침 또 최근에 집에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등 같은 거를 만지다가 마이크를 떨어뜨렸는데 아이고. 그 이제 수리가 안 된대요. 그럼 새로 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거 콘덴서들이 비싼데? 네, 녹음도 못 하고 아하.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장 최근가 언제입니까? 예? 저는 저기 대표님 네네. 고무줄 때릴 때가 가장 최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저기 짝이 없나 해서 물어봤어요. 뭐 이제 좀 그 연애 쉰 지가 오래된 건가 해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사실 만날 곳이 많지 않죠. 축구 유튜버는 그러니까 좀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밖에 나가도 이제 축구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네. 뭔가 이제 밖에서 여자랑 그 접촉할 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카페에서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도 좀 너무 마음에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제가 좀 그 아시다시피 좀 샤이하니까. 하남자다 보니까 네, 그런 아니 부분이 얼굴도 좋고 키도 크고 다 그런데 아깝잖아요. 네, 어떻게 뭐 기회가 있으면은 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 소개를 좀 받습니까? 소개요. 네. 근데 형철이가 먼저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에 집중하고 싶다. 네, 근데 제가 유튜브 할 때도 여자친구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별로 이 패턴이 안 맞잖아요. 일반 아무래도 사람이랑.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 약간 좀 트러블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만나면 저는 이제 94년생이라 이제 만 31살이고 그럼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도 비슷한 나이대다 아무래도. 보다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는 뭐 지금 당장은 막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인연이라는 게 그러다가 놓고 뭐 그러는 거니까. 저는 결혼 안 해봤으니까 이제 결혼할 때 예. 딱 느낌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여자다. 네. 어떤 느낌이라는 게 오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아내를 만난 지 결혼한 거는 1년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1년 8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 한 서너 번 정도 만나니까 결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뭐 40 근처 돼서 결혼을 한 거니까 어렸을 때처럼 안 헤어지고 싶어 그럼 결혼하고 싶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나를 안 속여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방송이 주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리얼이 좋다고 하나 방송에서 제 모든 걸 드러내고 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제 포장지가 있기 마련이고. 근데 다른 삶도 좀 그런 편이에요. 어느 정도 내 이제 가림막이 있는 거죠. 근데 아내 만나고 이제 같이 진짜 신나게 놀았거든요. 처음에 뭐 일주일에 6회 이상 만나서 매일 무박 2일로 술 마시고 놀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나를 막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일단 뭐 그 제일 중요한 건 딱 봤는데 예쁘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맞죠. 제일 굉장히 큽니다. 미인이시잖아요. 아 예쁘죠. 네. 사실 뭐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면 얼굴 보고 결혼했다고. 네, 그게 크죠. 어쨌든 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메리 네.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지난 라운드 예측을 했는데 적중률이 꽤 좋습니다. 스코어를 2개나 맞추고. 근데 대표님이 축신이 거의 뭐 들어왔는데 이런 날이 있나 봐요. 근데 와 스코어까지 2개를 맞추는 거는 스코어 뉴캐슬 첼시 2대2, 아스톤 빌라 맨유 2대1 2개 맞췄고 와. 맨시티 승, 리버풀 승, 아스날 승도 다 맞췄습니다. 2개 맞춘 게 가장 덜 정뱅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음. 제일 어려운 거 2개를 맞추신 것 같아요. 스코어를. 그렇습니다. 고무줄을 우리가 맞기로 했잖아요. 네. 한번 업어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축직먹이 점수가 7점이고 저는 9점입니다. 와. 근데 둘 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잘 맞췄기 때문에 하나 업어가서 다음 라운드 거에 얹어가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로 가고 있는데 경기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기는 토요일 새벽에 있는 맨유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빌라한테 지긴 했는데 좀 분전했다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지 않았나. 물론 이따가 얘기해 주겠지만 좀 이상한 일이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부상당하는 일은. 네. 우리가 그래 뭐 저 사람 부상 안 당하는 사람 이런 거를 상수로 두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한 거는 좀 큰일이다. 네. 일단은 맨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력이 좀 최근에 괜찮아요. 그리고 그때 찍리뷰할 때 빌라와의 상대 전적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빌라 상대로 강하다 보니까 또 약간 인비저블 썸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빌라 상대로는 뭔가 평소보다 더 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했고 요로의 그런 미스 그거를 플러스해서 이제 모건 로저스가 약간 자연재해 같은 느낌의 그런 득점이어서 맨유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패배긴 하지만 뭐 이걸로 분위기가 막 꺾일 정도의 그런 느낌의 패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뉴캐슬은 저는 전반전 뉴캐슬 보고 이렇게 잘하는 팀이 있나. 그리고 왜 2순위인가. 그렇지. 이렇게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후반전 보고 왜 2순위인지 알겠다. 이렇게 느낀 게 그랬구나. 네. 진짜 뉴캐슬은 전반에 짜내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쏟아내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잘하는 만큼 그러니까 체력이 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강도 조절이 너무 안 된 느낌 들어서 이런 부분 약간 포스테코글루가 연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어쨌든 무승부하면서 연승으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 팀 다 부상자랑 결장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이션스컵도 있고 뭐 뉴캐슬은 예전부터 정말 유명한 수맥이 흐르는 땅입니다. 진짜 이제 축지몽님이 축구를 보지 못할 나이 때도 저 좀 본 그 나이니까 맞아요. 예전부터 부상이 많아요. 정말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부상자와 결장자가 굉장히 많은 거는 두 팀의 좀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복귀를 해서 3선에 나왔는데 뭐 일부러 우와 대단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써볼만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물론 아약스에서도 선적이 있었던 자리긴 합니다만 일단 우가르테보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느꼈던 리산드로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우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삼선에서 어쨌든 압박이 좀 강한 자리다 보니까 공 잡고 막 여러 번 터치하다가 내가 패스각을 막는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리산드로는 딱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 길을 좀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패스를 분배하는데 이거는 자신감이거든요. 너 느리게 와도 돼. 아니 나한테 와도 돼. 내가 오면 그때 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3선 자리에 있지만 3선 미드필더보다는 센터백이 앞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를 많이 느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앞쪽으로 전개하는 그 패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발견이 될 것 같고 몇 번 압박이 들어오는 것도 탈압박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브루노가 없지만 또 새로운 느낌의 삼선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우가르테를 좀 봤을 때는 네. 우가르테는 확실히 그날 경기했던 22명 중에 기본기가 제일 안 좋다. 글쎄요. 어찌 보면 진짜 그 워딩이 참 평탄해서 그렇지 가장 강력한 비난입니다. 22명 중에 네가 제일 못해. 알지? 네. 22등이야. 근데
뭐 고익에 이어서 하자면 저는 좀 너무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리그에 안 맞는 선수 같아요.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기본기는 그 성인 레벨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선수들 중에서도 뭐 기본기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뭐 어렸을 때 좀 떼고 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데 우가르테는 뭐 터치하는 거 그런 거에서 자꾸 기본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한번 롱킥을 찬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나 기억나. 통째로 밖으로 날아가는데 그냥 내보내려고 그랬나? 약간 그 생각으로. 네. 아 그건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가르테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루크쇼가 스토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산드로와 만약에 브루노 복귀하면 그렇게 둘이 짝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뉴캐슬은 후반에 에너지 떨어지는 그런 고질병에 대한 해결책이 이번 게임에서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있고 원정 경기는 그 경향이 더 심해지는 그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즌 맨유 홈에서 펼쳐진 맨유 대 뉴캐슬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2대0인가로 졌어요 맨유가. 그때도 이제 전반전에 뉴캐슬이 2골 넣고 후반에는 그 머피를 사이드백으로 내려서 변형 5백으로 버티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초반에 에너지 짜낼 때 결과 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게임은 3선 미드필더의 전환 능력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첼시전에서 기마랑이스 봤는데 우리가 이제 뭐랄까 빅식스에 보통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라이스 카이세도 막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 선수까지 무조건 이제 앞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인정합니다. 정도로 자세가 이상해도 그 기모는 시간 짧아요. 그래서 킥이 되게 좋은데 빨리빨리 나간다. 그래서 뉴캐슬의 그런 전환 공격의 핵심이 될 수 있고 저는 리산드로랑 카세미로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조합으로 나오면 그래도 대응 가능하다. 왜냐면 홈이니까.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에 아모림이 보면 그 카세미로를 풀타임을 안 뛰게 하더라고요. 한 70분. 네. 그때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이 축직목 얘기한 것처럼 뉴캐슬이 만약에 전반에 이번도 또 오버페이스를 한다. 후반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때 우가르테가 나오면 좀 피해를 덜 보겠죠.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네, 우가르테가 그 한 20분, 30분 정도를 어떻게 채워주느냐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저희 기마랑이스 얘기했잖아요. 저 기마랑이스 진짜 안 좋아해요. 너무 거칠어서. 근데 이걸 기마랑이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코멘트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영입할 수 있으면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라는 선수입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상대로 만나면 사실 저는 터프보다 더티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게 우리 편이다? 기가 막히죠. 볼을 진짜 잘 차. 근데 상대를 주눅들게 할 만큼의 또 터프함이 있기 때문에 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와야 하는 선수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팅도 좋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육각형 중에서도 뭐 삼선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 같아서 너무 좋은 선수고 네. 그다음에 마일리가 라이트백으로 그죠? 그 뉴캐슬 첼시전에 나왔는데 가르나초를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일리가 튀어나오면서 인터셉트 하는 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루노가 진짜 부상을 안 당하던 선수인데 부상을 당했어요. 근육 문제라서 뭐 스캔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확실한 건 뉴캐슬전은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원에서의 창의력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마운트랑 요새 호흡이 좋았는데 마운트의 그런 시너지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중원 경합 능력 역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의 좋은 미드필더들 기마랑이스, 토날리 이런 선수들 있을 때 뉴캐슬이 맞고 나서 한 번에 전환하는 거 맨유는 조심해야 되고 저는 근데 이제 기마랑 토날리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본래 조엘링톤이었는데 요즘 조엘링톤의 폼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나머지 한 명이 누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첼시전에서 램지 하는 걸 좀 봤는데 램지도 아쉬워요. 좀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램지가 판단을 잘못해서 첼시한테 골 먹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한 상황에서 자신감이 없는지 자꾸 다시 동료한테 줘요.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해줘야 어쨌든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램지도 판단이 아쉬워져. 이 한 자리가 뉴캐슬은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승리 상황에서 승점을 가장 잃은 팀이 1위래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계속 따라잡히는 그런 팀이라는 거고 무려 승점을 13점 잃었다고 합니다. 저 기억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도 승점 잃은 경기죠. 뉴캐슬 첼시도 그렇고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에서 아스날이 좀 어려워하는 원정인데 2대1로 역전을 해서 이겼어요. 볼테마다가 먼저 득점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얘기랑 같은 맥락이에요. 전반전에 그렇게 잘해놓고서 후반에 에너지가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이대로 끝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른 타임부터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대 팀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요즘에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데 얻어맞다가 그냥 두 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 이거는 에디하우가 뉴캐슬에게 70년 만에 트로피를 가져다 준 건 대단한 일이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너무 많이 승점을 잃습니다. 네, 저도 이게 조절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꼭 내려앉으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자신들이 소유하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스날처럼 세트피스 좋은 팀 상대로는 내려앉으면 코너킥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죠?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뭐 의미 없는 얘기지만 이거 13점 잃은 거 만약에 있으면 안 잃었죠? 그러면 36점이거든요. 그럼 3위야.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에 맥없는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랑 동률일 수도 있었던 아. 의미 없는 얘기긴 합니다. 가정이니까. 네. 그래서 뉴캐슬은 어쨌든 그 고점을 항상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을 유지하는 방법만 잘 고안하면 네. 성적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고요. 2010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로 따졌을 때 홈만 따지면 OT에서는 맨유가 9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상대로는 그 전체적인 전적 상성 이런 거는 홈에서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주목할 선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뉴 누가 있을까요? 전 도루구 뽑았습니다. 똘구. 제가 도루구를 되게 많이 저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빌라전에서. 달로도 오른쪽에 두니까 나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양 사이드백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 또 크로스 꽤 날카로운 거 들어간 거, 그다음에 이제 쿠냐의 골을 이제 압박으로 어시스트 해줬기 그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살아 있어서 도루구가 또 네이션스 많은 맨유한테 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보고요. 뉴캐슬은 볼테마데입니다. 진짜 영입한 스트라이커 프리미어리그로 들어온 선수들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 뭐 거의 에키티케와 더불어서 최고죠. 최고의 퍼포먼스 아닐까 싶고, 뭐 경기력으로 따지면 저는 볼테마데가 더 좋다고 저는 제일 좋은 것 느껴져요. 같아요. 네, 뭐 이거 요케레스 영상 찍었더만 요케레스 대신에 아스날에 볼테마다가 있어. 네, 그러면 지금 승점이 이거보다 좀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테마데, 볼때마다 잘해. 네, 볼테마다 잘하고. 네, 볼때마다 잘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내려와서 받아주는 플레이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고, 그리고 골을 되게 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동물적 감각으로 맞아. 넣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진짜 공격수 느낌이에요. 네. 세게 안 쳐 그냥 방향만 갖다 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인 선수라 메뉴 입장에선 가장 경계되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맨유 뉴캐슬 봤고요. 그다음 노팅엄 대 맨시티입니다. 맨시티 넘어갑시다. 여기 뭐 빈틈이 없어. 그러니까. 네. 뭐 노팅엄은 플럼한테 지면서 흐름은 좀 다시 멈추긴 했고, 맨시티는 제가 보기에는 전 리즈 플럼 때가 위기였다고 봤어요.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무실점 경기도 이어가고 득점도 대량 득점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세메니오도 맨시티를 선호하는데 사무국 차원에서 막아야 됩니다. 밸런스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쿠랑 쉐리키 있는데 거기가 또 간다고요? 말도 안 돼. 네. 세면 또 맨시티 선수들한테 도움받으면 와. 더 폭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맨시티는 사실 없는 스타일의 자원이잖아요. 세메니오랑 또 다르니까 도쿠랑도 좀 더 다르고.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어쨌든 노팅엄 맨시티. 네,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노팅엄은 토트넘을 완벽하게 잡고 나서 풀럼한테는 졌는데 졌죠.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냥 답답한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이 못하고 있어서 지금 5점차 17위가 유지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노팅엄도 완전히 안전한 그런 승점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티는 그냥
무난해요. 이런 팀이 진짜 무섭거든요. 맞아요. 그냥 가볍게. 이겼네 이렇게 보면 이겼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게임이 반복되고 있어서 뭐 깔끔하다. 그리고 저는 돈나룸마 체감 좀 많이 했어요. 아, 도나루마는 자주 저희도 얘기 드립니다만 전 2, 3년 내 최고 영입은 돈나루마다. 네. 아니 그 시티 팬분들이랑 이제 같이 경기를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에데르송이었으면 난타전일 수도 있었다. 그런 정도로 저는 지금 만약에 에데르송이 있었죠? 2위가 아니라 3, 4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맨시티 수비가 저는 완벽하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돈나룸마 때문에 수비진 버프 그리고 돈나룸마가 막는 거 이렇게 흐름을 못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트래포드여도 똑같아요. 네. 근데 돈나룸마가 너무 커. 제 느낌에 공격수를 주눅들게 만드는 골키퍼 글로벌하게 유럽에서 2명 돈나룸마, 쿠르투아 2명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조한 가르시아가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에스파뇰에서도 잘했지만 빅클럽에서 첫 번째 시즌이니까 조금 뒤로 밀어놓는다고 하면 2명이 압도적이다. 조한 가르시아는 약간 스타트업 느낌이고 약간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이미 대기업이야. 전통 대기업 네.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얘는 전통 대기업인데 99년생이야. 이거 어려요. 그러니까. 5살이나 동생이야. 내가 이게 많이 저기에 돼서 그렇지. 워낙 어린 나이부터 뛰고 또 얼굴에 상처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빡세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돈나룸마는 진짜 싸게 데려온 맞아. 게 돼버렸어요. 맞아. 그래서 돈나룸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가보죠. 네,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노팅엄이 공격력이 좀 무뎌졌고, 그러니까 노팅엄이 원정 경기에서는 6경기 중에 4경기를 득점 못했대요. 원정에는 좀 약한 팀인데 이번 경기는 맨시티를 부르는 거니까 그런 경향은 조금 덜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플럼전에서도 보면 턴오버 좀 많았고요. 유효슈팅 하나밖에 없었고 홈 경기는 좀 다를까? 그 토트넘 상대로 경기력을 보여줬던 게 상대가 토트넘이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노팅엄이 살짝 살아났던 걸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현다이치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 현다이치가 뭐 벌리도 맡았었고 에버튼도 맡았었잖아요. 에버튼을 망가뜨렸죠. 근데 이제 점유율 같은 걸 계산을 해줬는데 가장 높대요. 노팅엄에서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벌리 에버튼보다는 조금 더 낮은 롱볼.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소유하면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그런 원인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벌리 시절 에버튼 시절은 스쿼드가 지금만큼 빵빵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노팅엄이 이번에 유럽 대항전 가면서 선수들도 꽤 좋아요. 네, 여러 명 사기도 했고 해서 선수단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션다이치의 노팅엄이 그때랑은 살짝씩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티가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스 안에서 잘 쪼개서 가는 팀 1위가 아닐까. 박스 안으로 진입하고 슈팅하고 이런 게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팀일 것 같고 홀란드가 진짜 잘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홀란드 제외에서 이 선자원들이 또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이제 최근 약간 부진했다고 느껴졌던 라인더러스까지 득점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격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느껴지고요. 펩이 2시즌 전에 그 풀백이나 이런 데서 진짜 수비수를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피지컬이 좀 있어야 된다. 요걸 강조했었는데 지금 사이드백은 뭔가 진짜 공격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스 안으로도 투입시켜놓고 또 마테우스 누네스가 미드필더 출신이지만 저는 플레이 스타일은 약간 클래식 풀백에 가깝다고 느껴요. 쭉쭉 올라와가지고 뭐 크로스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티가 지금 성적이 안정됨에 있어서는 이 풀백의 안정화가 정말 큰 부분이에요. 대단히 컸죠. 왜냐면 거기가 되게 불안한 구석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터지는 게 아인누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 오라일리가 거기서 터지고 뭐 오른쪽에는 저는 쿠사노프 하는 거 보고 오 했는데 마테우스 누네스가 되게 불안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쇄를 시키면서 아니 원래 불안했던 구석은 불안해야 그게 구멍인데 이거를 시즌 내에 딴 걸로 막아버리면 좀 펩 나가라. 네, 이제 안식년 좀 가지. 너무 일을 오래 했어요 이분이. 네. 그렇고 이제 노팅엄은 그 승격한 다음에 이제 맨시티랑 만났는데 맨시티가 일단 5대1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전적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더 우세하고 그 전에 졌던 경기가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진 경기가 막 두드리다가 못 뚫고 실점을 했는데 그때 골키퍼 에데르슨. 그러니까 저는 수비수가 그때 골 장면 기억나는데 팝포스트 각을 막아줬다고 느꼈어요. 네. 그럼 골키퍼는 보통 니어 니어를 포스트를 막잖아요. 근데 니어로 골을 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원래.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에데르송 아니었으면 비기기라도 했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가 생각이 나고요. 이제는 돈나룸마라 시티는 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쌍니코, 그러니까 니코 오라일리, 오라일리. 곤잘레스 이렇게 두 명이 좀 지칠 타이밍이다. 근데 왼쪽 사이드백은 뭐 누리가 지금 가 있지만 아케가 있긴 그치.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곤잘레스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경기할 때 마누를 올려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만약에 뭐 니코 곤잘레스가 교체로 나간다면 그 시간을 잘 채워줄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삼선에서의 그런 체력적인 피로 누적이 시티한테는 가장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주목할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친슨입니다. 허친슨. 네네. 저기 그 오마리 허친슨. 네, 오마리 허친슨. 네네네. 네, 오마리 허친슨인데 이제 허친슨이 오른쪽에 주로 윙어로 나와요. 맞아요. 역발잡이 윙어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도 뛰잖아요, 허친슨이. 근데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도 개인 능력 되게 좋았다고 느꼈고요. 저는 허친슨이 의외로 오른발을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팅엄에서 정발 윙어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오른발을 쓰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허친슨은 양발 다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테우스 누네스입니다. 우측 수비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 뛸 수 있고 크로스가 요새 진짜 그죠. 좋아요. 그래서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 노팅엄은. 이게 터지고 나면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모르겠네. 터지고 나면 미드필더였었던 전력들이 다 장점으로 바뀌죠. 오라일리도 마찬가지고 볼들을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에 잘 차니까 지금은 뭐 이 경기에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맨시티는. 자 다음 경기 아스널 대 브라이튼. 아스널은 오늘 새벽에 수정궁이랑 리그컵 8강을 했는데 4강에 올라가서요. 승부차기 끝에 봤는데 그 XG값이랑 이런 게 훨씬 높았는데 결국엔 상대 골키퍼에게 좀 많이 막히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겼다. 그래서 기세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브라이튼전은 언제나 브라이튼이 최근에 안 좋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스날은 저는 이제 골은 좀 많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력은 계속 괜찮다는 게 그렇게 엄청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실점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점 안 하면 어떻게든 득점은 만들어낼 수 있는 팀 같아서 네. 득점의 뭐 개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그컵도 케파가 그 프리시즌에서도 승부차기 되게 잘 막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케파가 막으면서 이게 글쎄요 아스날한테 일단 이제 4강을 올라가면 4강에서 로테 돌리기 좀 힘들잖아요. 애매하죠. 그거는 이제 트로피가 코앞인데 그리고 근데 네. 문제가 첼시랑 홈어웨이야. 네. 그 두 게임을 또 하는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결승까지 가면 상관없는데 그죠. 거기까지 갔다 그치. 지면은 말짱 뭐 도루묵했어. 이 상황에 또 플로트 못 델로이거든요. 4강인데. 그래서 이건 선수들의 동기부여. 그리고 아스날은 어쨌든 물론 아스날한테 지금 의미 있는 트로피는 저는 FA컵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고 선수들은 작은 트로피라도 그게 좀 동기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리그컵 기왕 이렇게 온 거는 또 결승 가야죠. 네. 그렇고 이제 브라이튼은 고난의 12월을 지나는 중 안 최근 좋아요. 2무 2패 승리에 목말라 있고요. 부상이 좀 발목을 잡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 뭐 실점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 위닝 멘탈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 상태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레스카도 이 시기에 좀 약하잖아요. 12월. 네, 휘르첼로도 찾아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그럼 이어가죠. 12월에 휘르첼러가 얼마나 안 좋은지 기록을 좀 봐야 되는데. 네, 24년 12월에 6경기 4무 2패. 진짜 좋네. 네, 빵퍼예요. 1승을 못하네. 네, 네. 1승 못했고 지금도 일단 4경기 했는데 2무 2패고 2경기가 남았어요. 안 좋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내부적인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특정 시기에 약해지는 감독들이 있나 봐요. 있죠. 11월에 누가 약하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니면 그런 기록도 있었어요. 지금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주중에 펼쳐지는 경기 아니면 일요일 경기는 뭐 안 된다. 이거는 기록이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진 거라 아마 그 사람들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기록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케레스 딜레마 저도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요케레스 자체가 뭐 좋은 선수다 나쁜 선수다 이거는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아스날이 맞는가? 이 생각을 요새는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래도 보세요? 스타일 자체. 일단 잘 못하고요. 네. 그리고 아스날의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공격수는 2명이에요. 우리 스쿼드 안에서 카이 하베르츠랑 제주스가 제주스. 기본적으로 머리와 축구력 아르테타가 요구하는 롤을 영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요케레스는 좋게 얘기하면 우직한, 나쁘게 얘기하면 곰탱이 같은 좀 둔티, 둔탁한 이런 표현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죠. 근데 아스날에서 그 장점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면 쉽지는 않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이제 뭐 시티의 스트라이커가 망치라면 아스날의 스트라이커는 톱니바퀴 유형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 스트라이커가 하는 역할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골 아닌 걸로 경기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결국 순간순간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수비도 끌어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케레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 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얘기하자면 경합 능력은 이건 필히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받겠습니다. 필히 고쳐야 되는데 27입니다. 못 고친다. 네, 안타깝지만 요케레스가 경합에서 좋은 승률을 보이려면 리그를 바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요케레스가 공 잡고 빨리 좀 앞으로 가려는 그 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앞으로만 안 가도 되거든요. 잡고 뒤에 버텨주면 그것도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건데 요케레스는 잡고 자꾸 자기가 돌라고 해요. 거기 넘어져. 네. 근데 이게 포르투갈 리그에선 될 수도 있죠. 됐죠. 네. 그러니까 2시즌 동안 90골인가를 넣었지. 네. 막 돌아서면 어쨌든 아무도 없으니까 골 기회가 나니까. 네.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은 저는 피지컬과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비하는 그 노하우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요케레스가 많이 고전을 하는 것 같고요. 저 리그컵에서 그래도 제주스 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제주스보단 요케레스가 헤더를 더 잘할 것 같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느낌상 피지컬도 그렇고. 근데 제주스가 더 잘해요. 제주스가 훨씬 나아. 그러니까 비교할 축구력이 아니야. 제주스도 못마땅한데 네. 부상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요케레스랑 비교하면 제주스 입장에서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네. 머리 돌리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제주스. 근데 이번에 리그컵에서 이제 뭐 아르테타가 로테라면 로테를 돌렸잖아요. 비교적 돌렸죠. 수비 빼고 앞쪽에 다 돌렸는데. 네. 그럼 또 요케레스를 선발로 생각을 하는 중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있어요. 카이가 지금 트레이닝 복귀를 완전히 한 상태라 뭐 선발을 바로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요케레스에서 카이로 바꾸는 그림을 좀 그려보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스 같은 경우는 또 오래된 수정공 킬러라 더더욱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 아스날은 전체적인 경기력은 뭐 좋습니다. 근데 골 결정력 좀 필요합니다. 트로사르나 사카 이런 선수들. 그리고 브라이튼은 웰백의 선발 여부가 되게 중요하네요. 웰백 선발했을 때 최근 5경기에서 무패. 네. 그리고 승점도 한 11점 정도 챙겼는데 웰백이 선발 제외된 3경기에선 승점 1점. 그러니까 리터라는 선수를 제로톱으로 올려서 이렇게 쓰는데 사실 퓨어 스트라이커는 아니기 때문에 리터를 10번 놓고 이제 웰백으로 넣는 게 중요한데 지금 웰백이 세모예요. 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웰백의 출전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브라이튼이 최근 5경기 6득점. 그러니까
득점이 매우 적어요. 적죠. 근데 아스날 리그 최소 실점팀.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정적인 경기가 될 수 있다. 음. 그래서 중요해진 건 아스날의 득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치. 생각이 있고요. 시즌 초반보다 미토마 민테 라인이 좀 약해졌어요. 한 명은 부상 많이 하고 그리고 민테는 미토마 없는 동안 계속 뛰다 보니까 네. 뭐 체력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나마 이제 펠트만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퍼라고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땜빵식으로 내려와서, 했었는데 펠트만의 복귀로 그래도 안정성은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드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7년 이후에 아스날 홈에서 모든 대회 10번 만났습니다. 그중에 4승 2무 4패. 의외로 황금 밸런스. 완전 엄대엄. 네. 그래서 상대 전적은 꽤 빡빡하기 때문에 네. 아스날이 이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할 선수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브라이튼에서는 야신 아야리. 아야리. 박스 타격, 중거리 슈팅 능력, 그리고 전체적인 볼 관리 능력 좋고요. 그냥 보면 공을 좀 잘 찬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잘해요. 그래서 현 시점 스웨덴에서 좀 아쉬운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스웨덴에서 가장 공 잘 차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날을 외대고로 뽑아봤습니다. 외대고로 가끔가다 번뜩이는 패스 있지만 솔직히 1위 팀의 주장이면 이것보다는 더 물론 더 해줘야 해줘야죠.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스웨덴이 지금 이삭 부상에다가 아마 3월까지 경기 못 나오지 싶은데 요케레스 잘 안 되고 있고 네. 감독은 포터예요. 물론 소방수로 들어온 거긴 한데 그래서 스웨덴은 이렇게 멤버들 몇 면을 보면 꽤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엘랑가도 있고 월드컵 못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포터가 살림 모르겠지만 셉셉이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베리발도 살짝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리버풀 울버햄튼 경기로 가겠습니다. 리버풀은 토트넘이랑 경기에서 사실 뭐 많이 당했고 이삭의 부상은 아무래도 데미지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팀적으로 봤을 때 부상자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나 어쨌든 노살라인 경기들에서 무패 이어가고 있고 그 경기도 잡았어요. 그리고 상대가 울버햄튼이다.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상대 좋은 타이밍이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리버풀 토트넘과 뜨거운 경기를 했죠. 좀 거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결국에 리버풀이 이삭이라는 아주 큰 자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삭이 그 득점 장면에서도 보면은 뭐 저는 계속 기용하면은 어느 정도 뽑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부상으로 인해서 뭐 정확히 기간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는데 좀 많이 긴 부상을 예상하더라고요. 네, 3-4개월 이상일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리버풀이 뭐 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4위예요. 그리고 첼시와 이제 승점 똑같은 리버풀이 5위인데 4위 첼시와 승점이 똑같습니다. 29점. 그래서 뭐 한 경기에 따라서 충분히 또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 3위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시즌 중반기이기 때문에 리버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울버햄튼은 이보다 안 좋을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럽에서 빅리그 중에 제일 안 좋은 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가다가 1승 못하고 그냥 시즌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이전에 더비 카운티가 승점이 거의 최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느낌이에요. 네. 실수에서 나오는 실점 너무 많고 피오렌티나가 1승하면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버햄튼이 네. 거기다가 또 마지막에 PK 실축도 했어요. 예. 그냥 안 돼요. 그치, 안 돼, 안 돼. 그래서 승리에 대한 감을 잃어버렸고 실점은 그냥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다가 부상도 그렇게 적지는 않은 편이어서 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또 하필이면 안필드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 소버슬라이가 경고 누적 5장 때문에 못 나오는데 소버슬라이가 못 나오는 경기가 울버햄튼전이라 다행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전 아직도 소버슬라이가 그 장면에서 왜 경고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심한테 한두 마디 한 걸로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자,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울버햄튼 너무 안 좋거든요. 이거는 강등 예약한 자리라는 무조건 잡는다 정도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무조건 이번에 강등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그 인천 유나이티드를 좀 좋아하는데 네네네. 또 인천 또 네. 고향이니까. 네, 저는 뭐 직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갔었어요. 근데 열심히 뺐고. 제가 강등당한 경기에 갔었거든요. 아이고.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면은 아유. 막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정말. 막 정막이야 정막. 네. 네, 아무 소리도 못 내잖아요. 네, 잘 안 믿기고 뭐 그런 느낌인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지는데 홈팬들이 와서 보는데 어떤 기분일지 뭐 저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10연패 이상 기록한 네 번째 팀이라고 합니다. 현재 11연패고요. 그다음에 17경기 승점 2점. 그러니까 2무를 한 거예요. 네. 역대 최악의 출발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강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후반기에 5연승 빠바박 하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버풀과 울버햄튼 최근 22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지금 울브즈 상대로 5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뭐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리버풀이 글쎄요 좀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리버풀 찾아보니까 모든 대회 6경기 연속 무패예요. 그래서 수비 안정성이 저는 올라간 게 좀 큰 효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마이너스가 좀 줄었다. 그러니까 실수가 좀 줄었다. 그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비르츠가 드디어 어시스트를 했죠. 물론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는. 근데 어시스트도 했고 경기력은 저는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근데 어시스트가 또 빛이 바랜 게 그 어시스트로 골 넣은 이삭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얘기를 좀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버풀 팬분들도 골 들어갔을 때 와, 나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됐을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초반에 비르츠 상대로 누가 공격 포인트를 가장 먼저 내줄까. 근데 이제 또 그게 토트넘이 됐고 비르츠 저는 뭐 이 흐름 타면은 첫 득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울브즈가 수비 실수도 많고 멘탈도 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해서 만약에 비르츠가 계속 살아난다고 하면 이삭이 없는 동안에 그래도 리버풀 공격진의 무게감을 좀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토트넘전도 사실 리버풀이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다고는 못 느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계속 태클이 날아오는데 축구에 신경 쓸 수 있겠냐. 네. 그 부분도 맞는데 저는 이제 10대 10 11대 11 상황에서도 글쎄 리버풀이 경기력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 느꼈고 저는 거기서 풀백의 고민이 좀 있다고 봐요. 네. 케르케즈가 학포일 때보단 공을 많이 받아요. 그죠. 많이 받는데 문제는 받고 나서 그 프리한 상황 돼서의 크로스가 좀 안 좋아요.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케르케즈가 얼마나 날카롭게 가다듬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사실 뭐 리버풀이 좀 안정적인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선수 한번 체크해 볼까요? 누가 주목할 선수인지. 저는 맥칼리스터 한번 뽑아봤어요. 마카가 이 경기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이번 시즌은 우리가 알고 있던 맥칼리스터의 모습은 잘 없습니다. 이번 시즌 맥칼리스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나왔을 때 진짜 뭐 못한다 막 이런 느낌보다 그냥 잘 안 보이는 그냥 미드필더 한 명. 네. 원래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인데. 네. 그냥 잠잠하고 평범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저는 그래도 에키티케가 득점할 때 맥칼리스터가 그 수비수들 끌어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이런 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명의 호흡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 생각이 있고 그다음 저는 프림퐁 뽑아왔습니다. 프림퐁이 그때 이제 좀 다쳐서 나가가지고 세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림퐁 나왔을 때 저는 그러니까 감독이 키에사는 아예 뭐 머릿속에 없나 봐요. 그 상황에서도 네. 프림퐁을 넣는 걸 보고 그런데 이제 프림퐁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스피드가 혼자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 약간 인라인 스케이트를 네네.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프림퐁이 오른쪽 사이드에 나온다면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첼시 대 빌라고요. 빌라는 지금 공식전 10연승에 리그 7연승.
그다음에 한 골차 승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정말 파죽지세 팀이고 첼시는 참 이번 시즌 이게 커요. 이 등락의 폭이 너무 큽니다. 네. 네. 첼시는 지금 이제 이게 참 신기한 게 맨유랑 팀을 바로 바꿨어요. 빌라 뉴캐슬. 네, 네, 그러네. 서로 바꿔서 이제 뛰는 그런 첼시고 첼시가 그래도 따라잡는 힘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전 경기 리스 제임스가 또 뭐 약간 세미 아스날 맞아요. 정도의 활약, 슈퍼 태클이 저는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완전 나쁘진 않은데 첼시가 또 안 풀릴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빌라는 10연승 8경기 연속 1점 차승. 네. 아 엄청나고요. 그다음 뭐 프리미어리그로만 따지면 7연승에 그러니까 리버풀한테 그 진 경기 이후에 전승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엄청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가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네. 자, 관전 포인트 얘기하면서 이 두 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를 생각해봤을 때 리스 제임스는 아스날전처럼 그냥 혼자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정도 수준으로 캐리를 했는데 그런 별개로 가르나초나 페드로 네투나 윙포드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저는 그 뉴캐슬전에서 찰러버가 고든한테 이거 갖다 박은 거 그 PK라고 보거든요. 수비 불안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은 수비 불안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뉴캐슬한테 첫 골 먹힌 게 포파나가 그쵸? 전진하다가 네. 뺏기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나이대가 엄청 높은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오는 침착함 이런 것들은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 제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빌라도 중원이 강한 팀인데 뭐 제임스 있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도쿠가 현재 부상인 상태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뭐 왼쪽 윙어 1황 로저스라고 모건 로저스.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이 선수가 왼쪽에는 서지만 공미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잘하는 건 이거 요로가 못한 거 맞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못 막아요. 그 전에 방해하지 않으면 그 궤적으로 날아가는 빠따는 못 막는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빌라가 중거리 비중이 높은 팀인데 그 중에 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건 로저스의 중거리가 담당을 하고 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요로가 실수해서 그 첫 골 먹은 것도 사실 공이 되게 세게 가서 그 살린 거 자체가 잘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로저스가 어쨌든 일단 슈팅이 너무 좋다. 그리고 로저스 슈팅 중에 뭐 가마 차는 것도 잘하지만 약간 그 밑둥을 차가지고 옛날에 그 드랍슛이라고 그쵸.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슈팅을 되게 잘 차요. 뚝 떨어지는 형태. 네.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도 뛰면서 뭐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빵이 좋다고 해야 되나? 어우, 좋죠. 윙어치고는 좋은 편. 그 되게 저돌적이에요.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이 그걸 막기 어려워하죠. 네. 그래서 뭐 몸 부딪혀도 안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로저스가 더더욱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첼시 입장에서도 로저스를 가장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첼시가 전방 압박을 리그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횟수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는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뒤에서 느리게 패스하는데 그게 벗겨지지라고 생각하는 팀이 빌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용해서 저는 이 지점이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뺐는지 뚫리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빌라의 10연승이 1914년 3월 이후로 처음이래요. 와. 100년이 넘게 전에 이 네. 기록이니까 지금 빌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럼 프리미어리그는 당연히 그냥 당연히 처음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빌라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최근 5경기 전부 실점하고 있다는 거. 앙골차 승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뉴캐슬전 보면서 가르나초가 피니셔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피니셔가 될 때는 빨간 가르나초가 생각이 나요. 아, 맨유 때가. 네네. 근데 이제 가르나초는 자기가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줄 때 더 빛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쉬운 걸 오히려 못 넣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첼시는 중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임스를 중원에 넣으면서 귀스토를 사용할지, 그러면 이제 파머를 같이 출전시킨다고 했을 때는 엔소가 또 나오기가 그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뭐 엔소를 넣을 건지 이거에 대한 조합이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주목할 선수를 봐야 되는데 첼시는 저는 첼시는 카이세도. 야, 이게 중원 대결이 꽤 재밌을 거예요. 저쪽도 카마라, 틸레망스, 그다음에 오나나로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두터운데 뭐 중원하면 첼시가 더 빠지지 않으니까 이쪽은 카이세도. 네. 카이세도가 0티어급 수비형 미드필더 맞는데 퇴장 복귀 이후에는 저는 그 기간 동안은 제임스가 조금 더 나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전반전엔 가끔씩 잔실수가 나와서 이제 뭐 후반에는 좋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카이세도가 또 얼마만큼 그 자신의 원래 실력을 되찾으러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빌라는 틸레망스 뽑았습니다. 틸레망스는 이게 로저스, 뭐 와킨스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덜 주목받는데 실제로 풀경기 보면 진짜 잘해요. 축구 잘해요. 잘해요. 상당히 중심이 낮아서 네. 경합도 좋고, 그 다음에 압박할 때 끌어들인 다음에 공을 진짜 안 뺏겨요. 그래서 틸레망스라는 선수 뭐 2선, 3선 다 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선수가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되는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수정공 대 토트넘. 수정공 같은 경우엔 결과적으로 리그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고 오늘 새벽에 리그컵에서도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거의 초상집이에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팰리스도 안 좋지만 지금 리그에서 이 정도 분위기 안 좋은 팀은 울버햄튼밖에 없지 않나? 울버햄튼 토트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팰리스 리그컵은 어쨌든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리즈한테 4대1로 졌거든요. 칼버트 루인한테 당했죠. 네. 근데 이게 세트피스에서 거의 네. 모든 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팰리스가 세트피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토트넘은 내일 해체하는 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근데 저는 포스텍 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리그 성적 내리박을 때도 이 정도로 안 좋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팀 거의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붕괴하는 팀인가?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팀이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규모가 이렇게 큰 클럽 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뭐 경기장에서 내 맘대로 해. 나 지금 열 받았으니까 나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모습 보이고, 저는 로메로를 보고 많이 실망했어요. 네. 아니 뭐 주장 달고 있는데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부분인지는 아는데 본인이 항의한 것만 한 7, 8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장이 어쨌든 간 좀 차갑게 하면서 쿨다운 시키고 경기를 어떻게든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흥분이 컨트롤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 팰리스 원정으로 갈 때 뭐 버스는 잘 모여서 탈 건지 막 이런 게 걱정될 정도로 네.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장 그 사비 시몬스 퇴장이고 로메로 퇴장이라 못 나와요. 참 깝깝한데. 여튼 관전 포인트 보죠. 네,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전술, 전략, 경기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면 아무 의미 없죠. 네. 뭐 감독과 선수가 마음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게임했을 때는 글쎄요. 이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빡센 리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가 돼도 모자라죠. 모자라. 네, 진짜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 그냥 분위기상으로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팰리스가 지금 리그에서 19실점을 했대요. 네. 그중에 11실점이 세트피스에서 나온 실점. 그래서 세트피스 수비가 좀 약하고 취약하다. 세트피스는 뭐 운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집중력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유럽 대항전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리그컵도 어쨌든 탈락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경기 수가 또 누적이 됐죠. 그래서 팰리스는 뭐 선수단에 비해서는 좀 경기 수가 많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쿠두스도 이제 슬슬 딜레마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두스 장점이 안 나옵니다. 쿠두스가 온더볼은 강한데 네. 오프더볼이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첫 골 실점했을 때 로메로가 맥칼리스터 가슴에다가 공을 차버렸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이 베리발이 역습 나가야 될 때 쿠두스가 띄워줬으면 그 공간으로 충분히 때릴 수 있는 네. 길이 있었어요. 근데 쿠두스는 그 와중에 앞으로 가다가 내려와서 받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두스가 거기서 드립을 못 치면 다시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로메로 미스가 나온 건데 쿠두스도 너무 받고 가려고 하다기보다는 뭐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프더볼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팰리스의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토트넘에는 그래도 롱스로인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메로가 징계로 못 나오기 때문에 단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석기. 단소 그리고 뭐 베리발도 네, 어느 정도 던질 수 맞아요. 있다 보니까 팰리스의 약한 세트피스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리즈전에서도 스로인으로 2개인가 먹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2013년 이후로 리그로만 따지면 토트넘이 17대 4 많이 우세하긴 합니다. 어. 그래서 팰리스 상대로 강한 상성을 가지고 있다. 네. 자, 그럼 주목할 선수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단소가 나와야 돼요. 단소랑 반더벤이 나오겠죠. 단소는 일단 스로인도 무기이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3-4 센터백이면 이 정도는 좀 준수하다고 봅니다. 네. 로메로가 없는 상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수비력 자체는 꽤 깔끔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툴이 엄청 다양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역할은 좀 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경기 내에서 침착성도 로메로보다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볼 가지고 있을 때 침착성이 아니라 그런 화나는 상황에서 평정심. 네, 평정심 네. 이런 것들이 단소가 더 괜찮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또 히샬리송 해봤어요. 히샬리송은 개인적으로는 그 에키티케 목 조른 거에서 저는 지난 카드가 나왔어도 뭐 그 전 상황에서 에키티케한테 걸려 넘어진 거 이런 거를 떠나서 보복성 플레이에 대해서는 축구는 언제나 강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나와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히샬리송이 되게 극적인 득점을 했을 때 그 경기가 좋게 끝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래서 히샬리송이 이게 리그 최다 득점자긴 해요. 토트넘에서 7골인데 사실 뭐 엄청나게 좋은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근데 또 나와서 골은 또 잘 넣으니까 그래도 히샬리송 한번 뭐 득점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경기구나. 6경기 예측해보죠.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좀 타율이 높았는데 이거 한 대 업어갑니다. 맨유 뉴캐슬. 저는 맨유 3대2 승. 이렇게 맨유가 실점하는 흐름은 계속 있는데 저는 뭐 뉴캐슬의 체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서 난타전 양상으로 가다가 맨유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저 이거 핵잼 경기 나올 것 같거든요. 3대3 무승부. 3대3. 네, 약간 본머스전처럼 그 미친 경기 하나. 네. 노팅엄 맨시티. 노팅엄 맨시티는 맨시티 3대1 승 예상해봤습니다. 시티의 깔끔한 승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골 정도는 뭔가 실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길 것 같은 느낌? 한 골은 들어가지만 뭐 한 3대0 상황에서 한 골 못 킨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전 이 경기에서 무실점을 하지 않을까 맨시티가. 그래서 0대2 맨시티 승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스널 대 브라이튼. 저는 아스날 2대0 승 이렇게 봤고요. 브라이튼이 최근 득점력이 좀 부족하고 아스날이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스날도 사실 최근에 골 결정력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아쉽죠. 있어서 대승은 안 나올 것 같고 한 2점 차 정도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 1대0 아스날 승. 네, 한 골로 이기지 않을까. 한 골은 제주스가 넣을 것 같습니다. 요케레스 못 넣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리버풀 울버햄튼. 리버풀 울버햄튼 저는 2대1 리버풀 승입니다. 리버풀이 실점을 할 것 같나요? 네. 어허. 그러니까 리버풀이 승리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스날 울버햄튼을 크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의외로 또 그런 이상한 경기가 나왔죠. 접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요 경기는 그런 느낌으로 봐서 리버풀이 울버햄튼 상대로 2대1 승리 저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리버풀 3대0 승. 에키티케 멀티골. 오. 네, 예상해 봅니다. 자, 첼시 빌라.
첼시 빌라 저는 2대2 어허. 무승부. 첼시가 빌라의 연승 흐름을 끊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잡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들 경기장에서 하다 보니까 2대2 정도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저는 엔조 마레스카가 이런 경기에 포인트를 분명 들고 오는 감독이라고 봅니다. 물론 에메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대1 첼시 승. 오, 네. 또 여기서 갈리겠네요. 예. 수정공 토트넘. 아 저는 팰리스 2대0 승. 팰리스도 상황이 좋진 않은데 토트넘이 더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분위기 안 잡힌 토트넘이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맨유 뉴캐슬이 달랐고 그 다음에 첼시 빌라가 달랐잖아요. 이 경기도 다릅니다. 0대0 무승부. 네, 이거 진짜 개노잼 경기. 네,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세 개가 달라요. 네. 자, 이거 업어갑니다. 네. 지난번에 지금 한 대인데 이거에서 만약에 그 축직 먹이 더 많이 맞추면 두 대를 이제 제가 맞는 거죠. 네. 한 대 업었습니다. 네. 보시죠 한번. 와 좋습니다. 네. 자, 과연 크리스마스 주간 또 이제 연말로 가는 주말인데 어떤 경기 결과들이 나올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26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